IRS로부터 CP2000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만 불의 추가 세금 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겁이 나서 IRS가 그냥 요구하는 대로 세금 내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이제 편지를 깊숙이 숨겨버리죠.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두 가지 모두 선택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통계적으로 이러한 CP2000, CP2000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 3분의 1은요 결국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우리가 W2 그리고 1099 소득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 혹은 IRS가 여러분들의 신고서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받게 되는 이 CP2000 통지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오늘 영상은 단순히 이거 뭐 받으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기한 내에 답변하세요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당연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CP2000 관련해서 케이스를 다루면서 발견한 꼭 챙겨야 되는 그런 나의 이 과세액을 줄이기 위해 챙겨야 되는 어떤 숨겨진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요. 이 CP2000 노티스에 있어서요, IRS가 놓치는 부분 또는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제 IRS가 나를 조사했구나, 아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는 세무감사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앞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IRS 시스템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비스가 됐건 뭐가 됐건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가장 전형적일 텐데, 이렇게 지급한 회사들로부터 받은 1099 양식들을 모아서요, 그걸 여러분의 이 세금 신고서하고 비교를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숫자가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보는 거는요, 바로 거기 적혀있는 소득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 프리랜서로 5만 불을 받았다고 쳐요. 내가 서비스 프리랜서 제공해서 5만 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IRS 1099을 보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나한테 피를 지급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5만 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 뭐 소프트웨어 구독료, 홈오피스 비용, 마케팅 비용, 뭐 외주 비용, 이런 것들은 IRS 시스템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 시스템이 캐치할 이유가 없죠. 단지 이 시스템이 픽업하는 것은 이 사람이 5만 불 받았는데 이거를 5만 불 신고하지 않았네? 라고 판단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핵심은 이 CP2000 통지서에 적힌 금액은 여러분이 아무런 비용도 이러한 그로스 어마운트로부터 쓰지 않았다라는 어떤 말하자면 가장 보수적인 그런 가정하에서 계산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신고를 안 했다 해도 이거는 하나의 시작점이지 최종 결과로 이 금액, 예컨대 앞선 사례에서 5만 불이 나에게 있어서 누락된 과세 소득으로 볼 그럴 대상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많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끝내는 상황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가인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요, 이 CP2000의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추가 세금을 안 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IRS의 실수입니다. 제3자가 잘못된 정보를 보고했거나 중복 보고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여러 이런 온라인 상의 그 결제 플랫폼을 쓰잖아요. 뭐 벤모, 페이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들이 발행하는 1099K 결제 플랫폼에서의 소득과 직접 인보이스 금액 계산해서 보내는 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라이언트한테 직접 인보이스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결제가 페이팔, 뭐 스트라이프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IRS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2배의 소득으로 인식할 수도 있죠. 그러니 이게 실수인데 그거에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없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할 텐데요, 사업 비용이죠. 우리가 그런 소득, 서비스 인컴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합법적인 비용이 있을 텐데 이걸 제대로만 적극적으로 증명하면 추가 세금이 크게 줄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사실 뭐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저희 세무감사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감사로서 이만큼의 세금, 뭐 한 3만 불 정도의 추가 세금을 요구받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컨셉을 다 활용해서 그 고객이 누락했던 사업 비용 항목들 정리하고 또 IRS가 놓친 공시 항목까지도 찾아서 제출해서요, 최종적으로 추가 세금이 한 4,000불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항목에서는 이 챙기지 못했던 거에서는 또 2,000여 불을 환급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그다지 추가의 세금 부담 없이 감사와 이런 노티스를 클로즈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내가 동의한다. 그래, 뭐 내가 잘못했다 또는 이 금액에 동의한다라는 걸 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전략도 있어요. 이게 partially agree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CP2000 이 통지서 받으면 동의한다 또는 부분 동의한다, partially agree 한다 또는 비동의, 동의하지 않는다, disagree 한다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 시겁해가지고 동의, 비동의, 동의한다 아니면 또 이거 아닌데 비동의만 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 전략적인 선택이 부분 동의입니다. 이 말은 자, 그래. 네 말 맞아. 내가 그 소득을 빠뜨린 거는 맞는데 하지만 니들이 놓친 게 있단다. IRS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프리랜서로서 10,000불을 벌었는데 이걸 누락했다라고 IRS가 주장해요. 그걸 가정해보죠. 그러면 나의 입장은 10,000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나에게 있어서 프리랜서로서 벌은 소득으로서 누락된 건 맞다. 하지만 뭐 비슷한 얘기가 반복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쓴 내 비용 3,000불의 소프트웨어 비용도 있고요. 2,000불을 내가 또 서브컨트랙해서 외주한 것도 있고요. 또 홈오피스 비용도 넣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 소득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IRS와는 어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면서도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이 partial agree, 그 싸움을 피하면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비, 그 적절한 그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계산이에요. IRS의 계산이 늘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사실인데요. 이 CP2000 대답을 할 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단순히 IRS 주장에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걸 넘어서요. 아예 수정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IRS가 놓친 모든 공제 항목, 크레딧, 비용 정리해서 새로운 계산서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E로부터 비롯된 계산이 제대로 하면 CP2000에 나온 그 계산의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문가들이라면 이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IRS가 애초에 감사하지 않았던 항목들도 검토하면서 오히려 유리한 항목까지도 찾아내서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게 끝내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희 케이스 중에 이 CP2000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러한 항목들이 있는데 나에게 유리한 항목이 예전에 놓쳤던 그런 공제 항목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수정 신고함으로써 과거의 세금을 또 환급받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을 다 보면 CP2000이라고 하는 노티스가 정말 놀라고 걱정할 만한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인데요. 이러한 노티스를 대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요. 타이밍 또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예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또는 뭐 그게 어떤 방향이건 대응할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이 검토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사무적이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할 수 있다. 통지서에는요, 항상 답변 기한이 있어요. 보통은 통지서 날짜로부터 뭐 30일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기한을요, 빨리 답변해야 되는 어떤 마감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텍스 레졸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은 이걸 전략을 세우고요, 증거를 모으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연장을 전략적으로 더 미리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케이스에 따라서는 연장뿐만 아니라 추가 기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또 감안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거는 함부로 본인이 IRS에 직접 전화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 보통 통지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면요, IRS 직원과 이제 납세자가 직접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친절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들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걸 동의하게 하고 빨리 세금을 내고 케이스를 클로즈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전화에서 한 말들이 본인에게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대단히 주의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논의를 할 때 파워 어터니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더 바람직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어도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한 서면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의 어떤 입장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으로 당연히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불리한 발언 하지 않아야 된다. 감정적인 뭐 이러한 것들을 정서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입니다. 길었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CP2000, CP2000 통지서의 금액은요, 최악의 상황 또는 가장 보수적인 상황 하에서 계산된 거니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둘째, 통계적으로요, 적지 않은 사람들, 뭐 3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러한 사유가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비용, IRS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나에게도 그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partial agree, 부분 동의 전략, 그리고 재계산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심지어 더 환급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꾀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인데요. 타이밍 놓치면 안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주의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통한,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서면 대응을 통해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한 단락으로 좀 더 정리를 한다면 이 CP2000 대응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노티스, 편지에 대한 답장이 아니고요. IRS가 충분히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노티스를 줬을 수 있으니 이에 맞서서 여러분의 권리를 법적 논리와 증거로 지켜내는 전문적인 협상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에 능숙한 전문가들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이슨컴퍼니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또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